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을 잘하고 싶은 선생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책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박소연 작가님께서 지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없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순하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책 제목에서부터 너무 꽂혔었고요. 또 밑에 보시면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불행한데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이 책은 표지만 보고 구입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일은 불행하다 라고 전제를 깔고 항상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일이 끝나야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이 불행한데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의구심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속 나가볼게요. 그리고 책 날개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날개가 제가 정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적혀 있어요. 유난히 일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복잡한 일도 그 사람에게 가면 손쉽게 바뀝니다. 처리하는 일마다 성과까지 좋아 동료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평소 언성이 높아지는 법도 없고 상사와 얘기할 때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합니다. 보고서나 기획안은 기껏이야 몇 장인데 매번 손쉽게 통과가 됩니다. 대체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뭐든 단순하게 합니다. 말도, 글도, 관계도, 사고방식도 단순하고 효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꼼꼼하시고 많은 거를 고민하시고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 하나를 하실 때에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기준에는 이건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업무조차도 정말 중요한 업무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 보는데 사실 그게 더 맞는데 그게 맞아요. 사소한 것도 최선을 다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을 계속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선생님 스스로 번아웃이 생깁니다. 소진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처리할 때에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일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거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뭔가 새로운 비밀이 있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다 보면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생각이 없어요. 정말 생각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했대요. 대충 했대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또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에이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났던 일을 잘하신 분들은 거의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만 해. 하고 싶은 것만 해. 나머지는 대충 넘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조금 이해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신 것 같았어요.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거를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다. 라는 결론이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결론을 이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중요한 것들만 줄였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여를 하시든 구입하셔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돈 주고 사서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 8쪽에 보시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생활은 당연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게 바라보세요. 일이 재밌나? 학교 생활이 그렇게 재밌나? 이런 궁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김학규 선생님, 학교가 그렇게 재밌어요? 일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재밌을까요? 일하는 게 재밌을까요? 저도 일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재밌어요. 모든 일이 재밌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거는 할 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성과가 나올 때 아주 성취감이 느끼고요. 스스로 아주 뭔가 성장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자아자찬합니다. 그냥 역시 나는. 그러다 보면 학교가 상당히 재밌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 공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궁금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의 시간이 괴로운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선생님이 스스로 답변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게 행복해야 돼? 응? 꼭 행복할 필요가 있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면 좋잖아요, 더. 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일하는 시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에 있는 데는 아까 13쪽에 있는 내용은 그 책날개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는 안 하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셔서 그 중요한 것에 정말 집중하세요.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대충 하세요. 그 대충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대충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것에 선생님의 에너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35쪽, 79쪽을 요약하면 업무의 Y를 찾아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현황 분석보다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탄탄한 기획안도 방향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9쪽.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숨쉬듯이 기획을 합니다. 기획의 시작부터 막막하거나 기획의 결과물이 평범하게 느껴진다면 방법부터 찾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과제의 진짜 이유, 숨겨진 열망을 찾으세요. 모든 기획은 Why, 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업무의 목적, 업무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업무를 사실은 관리자나 교육청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이런 궁금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의 목적을 모르시면 일단 첫 번째, 업무를 하고 나서도요, 남는 게 없어요. 이걸 왜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끝난 겁니다. 스스로도 뭔가 남는 게 없고요. 그 일 처리하신 선생님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왜를 알면 좋고요. 또 두 번째는 일 처리가 잘 안 돼요.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막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으면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으면 되는데, 뭔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찾다 보면, 그게 자기하고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방법이 있대. 그냥 그거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업무할 때. 그러니까 업무할 때 재미가 없으니까 업무도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업무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업무의 본질이 A를 가는 거였는데 결과가 B로 가는 게 돼버렸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B로 가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피드백 할 때, 이 업무는 원래 A를 위해서 갔어야 하는데 왜 B로 갔나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걸 안 알아줘?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 결과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업할 때도 수업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업무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업무의 목적, 본질은 항상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돼 있고 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방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204쪽을 보면 중간 보고를 하면 일이 쉽게 끝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보고, 지시 커뮤니케이션은 서로의 기일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몇십 년 같이 산 부부끼리도 동상이몽으로 투덕거리며 사는데 기껏해야 몇 년 같이 근무한 사람들끼리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세요. 중간중간 보여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있더라도 다시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제가 초임 때 일을 잘 못할 때 중간 보고를 안 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냐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러면 관리자분들 피해 다녔습니다. 왠지 눈치 봤어요. 제가 우리 학창 시절 때 그 문제 학생들이 선생님만 보면 피해 다니잖아요. 막 숨어요. 근데 걔네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숨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 왜 숨냐 하면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선생님 만나면 왠지 혼날 것 같고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도 제가 내가 교감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저분들을 무서워하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까봐 겁이 먹었던 거예요, 제 스스로. 아직 업무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하는 도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막 물어보면 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답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관리자분들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일 처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초임 때는 경력이 짧을 때는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일은 어렵지. 관리자들이 말 걸면 무섭지.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중간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딱 제가 시작을 하고 나면 처음에 관리자분한테 어필을 해요. 전 이 업무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딱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고 나서 관리자분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죠.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더 좋은 거 아시냐. 하고 나서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자가 말하는 것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서 중간으로 처리를 했어요. 중간중간 처리하고 나면 자 이제 다시 갑니다. 교감선생님 제가 일 처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 잘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됐어요. 감사합니다. 끝나요. 그럼 결국 업무는 끝난 겁니다. 이제 관리자분도 제가 하는 업무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요. 일이 금방 끝나요. 제가 고민할 게 없어요. 관리자분들이 말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말씀해주세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나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떤가? 나 이런 것도 좋던데 뭐 그걸 다 100%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그럼 관리자분께서도 본인이 언급했던 본인이 말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계획서를 보시고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관리자를 만날 때 당당해요.
아, 나 할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 업무 다 하지 않았느냐. 뭐든 물어봐라. 이제 그래서 지금은 관리자분들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아무튼 지금 제 삶이 아주 만족스러워, 저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게 이제 선생님, 나는 아직도 관리자분들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 그게 어렵다고 회피를 하잖아요? 계속 회피를 하고요. 업무도 잘 안 되고요. 또 다시 어려워져요.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을 받고 나면 관리자가 더 싫어지고요. 미워지고요. 또 어렵고요. 다시 또 회피하고요. 또 업무가 잘 안 되고요. 계속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을 잘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중간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중간 보고를 할 때, 또 여기서 저는 업무의 10%만 하고 중간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냥 딱 목적만 제가 딱 정해놓으면 바로 가요, 그냥.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여주는데 좋게 해서 보여줘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말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면 교감 선생님께서, 바꿔버려요. 그러면 또 상처받으십니다. 그냥 업무 안 하시고 가셔서요. 바꾸든 말든 그냥 바꾸시면 바꾸고, 안 바꾸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제발 중간 보고에 대해서 업무를 막 50% 이상 해가지고 가져가야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를 파악이 됐으면 그냥 가셔서 조언을 구하시면 됩니다. 즉, 중간 보고가 분명히 어려운 건 맞는데요. 대충 해서 가시면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면 일도 쉽게 끝나고요. 빨리 끝나고요. 관리자분들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선생님께서 선택하실 거지만 뭐 중간 보고를 하시는 거는 우리 선생님의 선택이지만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265쪽을 보면 사람의 좋고 싫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취향의 차이다라고 제가 요약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의 이해가 상충하는 직장에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 같은 타입을 싫어하는 2.5%의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의연히 받아들입시다. 내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 탓도 아니에요. 그냥 취향인 거죠. 취향. 저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전 항상 사람 관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호,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저도 이제 선생님들과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말이 틀렸어?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틀렸어? 내 말이 이상해? 내 말이 틀렸니? 김학희 선생님, 내 말이 틀린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질문 저한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도 제가 모르는데요. 자, 명심하세요. 사람 관계는 있잖아요. 내가 옳았고 네가 틀렸어 라고 하게 되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콜라를 좋아해. 그런데 저 사람은 커피를 좋아해. 그냥 그런 취향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 왜 콜라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취향에서. 저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나 보다. 나는 콜라를 좋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취향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하튼 저는 우리 일을 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 관리자분께서 일 처리 방식이 저랑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원칙에 근거해서 일 처리하는 걸 좀 중요시하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관리자분께서 융통성을 강조하시고 대충대충 하시는 걸 또 이제 강조하시고 그냥 그래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때그때 막 말씀이 달라질 때도 있어요. 있겠죠? 저랑 달라요. 그렇다 해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 되고요. 그분은 그분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전 거기에 맞춰줄 건 맞춰드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냥 그 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다. 이제 제가 그분한테, 아니, 어떻게 관리자분께서 일처를 그렇게 하십니까? 응? 원칙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감정만 상합니다. 특히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학생 지도할 때도요, 애들한테 네가 행동 틀렸어 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네가 행동이 한 것도 나름대로 인정이 되지만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 마.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네가 틀렸어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예전에 6학년 아이들, 여학생들, 또 남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변명을 잘해요. 합리화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를 말하면 아닌데요? B인데요? 막 이렇게 말해 사람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싸우자고 막 해요. 이제 저랑 싸우자. 선생님도 아니면서 왜 저래?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뭔가 저의 취향이라고 생각하면 애들은 거기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선생님 이상해 하고 끝나요.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른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이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김학휘 쌤은 학교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벽돌을 쌓는 인부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벽돌을 쌓는 인부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한 분은 지금 벽돌 쌓고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거 봤을 때 또 뭐야. 이게 일의 가치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돈만 벌었어요. 돈만 벌었어요. 남는 건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돈도 벌고 성취감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했는데 한 분은 돈만 벌었고요. 한 분은 돈도 벌고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성장도 경험했어요. 저라면 두 번째 인부가 되고 싶어요. 욕심쟁이니까요. 돈도 벌고 싶고요. 성취감도 느끼고 싶고요. 행복도 느끼고 싶고요. 성장도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욕심쟁이라 그런지 몰라도 뭐 그게 멋있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제가 딱 고민해봤을 때 이 인부 한 분은 돈만 벌었구나.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제로섬인데 그런데 인부 두 번째 인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 사람은 돈도 벌고 성취감도 얻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 일 자체의 가치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선생님만의 가치를 부여하시면 더 좋다. 본인에게. 돈도 벌고 스스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전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생님께서 그 학교 현장에서 일을 잘하시고 싶으시면 꼭 이 책을 보셔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서 좀 스스로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는 게 일 못하면 그럼 잘못된 거냐? 일 잘하는 게 잘못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했죠? 취향 차이입니다. 나는 일 못해도 행복해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일하는 시간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일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욕심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일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저 취향의 차이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용이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추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돈도 버시고 스스로 성장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